자,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째 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람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무엇을 배울까? 바로 바람이 부는 원인, 그리고 기압 차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바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원인은 무엇이라는가? 우선 바람이 뭔지 볼까요? 바람이란 수평 방향으로 공기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즉,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니까 기압 차이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바람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기압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래쪽에 작은 실험실 봅시다. 작은 실험실을 보면 물과 모래를 가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분 동안 켜서 가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등은 우리로 치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예, 전등은 바로 태양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모래는 우리 육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은 바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은 모래겠죠. 그 이유는 비열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비열이 물보다 작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비열을 배웠는데요. 비열에 대해서 떠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써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비열이 무엇인지 직접 검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물과 모래 사이에 모기향을 피우고 연기 흐름 관찰해보자.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 더 빨리 가야 되는 곳이 모래지요.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육지 쪽이 더 빨리 가야 되니까 뜨거워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공기가 가벼워지겠지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이쪽은 상승. 이쪽에서 공기가 상승하면 이쪽 자리가 비게 되지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비게 되면 위쪽에 있던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지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지요. 그죠? 즉,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한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지표면이 가열되는 곳에서는 공기가 주변보다 가벼워진다. 그래서 상승합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위의 곳은 다 퍼져나가게 됐지요. 그림을 볼까요?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위에는 더 이상 너무 많은 공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퍼져나감으로 공기가 퍼져나가니까 기압은 낮아진다.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냉각되는 곳에서는 하강. 그러면 이쪽에서 하강하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위쪽 아닙니까? 위에서는 공기가 모여들어야 되겠지요. 모여드니까 기압이 높아집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모여드는 곳이 고기압, 왼쪽이 것이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연결이 되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지표 부근에서 기압차가 생기면 바람이 불게 된다.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한 문장입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가열되거나 냉각되면 주변보다 뜨거워지거나 냉각되면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류풍과 계절풍입니다. 먼저 해류풍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해류풍이란 여러분들 이미 말 뜻에서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있는데요. 해류풍은 해풍과 육풍을 합한 말이 되겠습니다. 해풍이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풍. 그 다음에 육풍이란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육풍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교과서 본문에 적혀 있고요. 이와 같이 하루를 주기로 바뀌는 바람을 해류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계절풍입니다.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것을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아까 전 그림을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일단 규모가 큽니다. 여름에는 육지가 뜨겁겠죠. 그래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분다. 겨울에는 육지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해양으로 분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역시나 우리나라 부근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여름철에는 남동계절풍,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풍향과 풍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바람은 기압 차이의 생기므로 기압을 알면 어느 방향으로 불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알면 구슬이 어느 쪽으로 구를지, 여기 높은 곳과 낮은 곳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구슬이 이쪽으로 굴러갈 것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지점의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 구슬은 경사가 급할수록 더 빨리 떨어지겠지요. 이런 바람의 방향을 우리는 풍향이라고 합니다. 바람풍에 방향할 때 향장을 쓰겠지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되겠다. 주의할 점은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불어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읽어보세요. 바람의 세기를 빠를 속자를 써서 풍속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미터/세크이다. 최근에는 풍향과 풍속을 한계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기를 이용한다. 풍속계가 없을 때는 대략적인 현상으로 풍속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배운 내용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자, 그 전에 여기 풍향기 보이지요? 풍향기란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배운 내용 이야기 풀어봅시다. 지표면이 가열되는 곳에서는 기압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가열되는 곳에서는 기압이 낮아지지요. 그 다음에 냉각되는 곳에서는, 갱연하는 곳에서는 공기들이 하강하니까 위쪽에서는 공기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높아진다.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육지가 가열되지요. 그러면은 바다에서 불어오겠습니다. 그래서 해풍이 불고, 그 다음에 밤에는 반대입니다. 육풍이 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야구와 날씨입니다. 야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창의력 사고 문제도 알아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지요? 예, 선생님은 축구나 당구를 좋아하는데요. 당구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끝.